네, 안녕하세요. 유리수와 유래인 시간 양십주 금융 유리수입니다. 최근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세미나를 갔다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로는 SVB 사태, 그리고 미국 증시 상승, 현금성 자산 수요 증가, 장기적 금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시장, 금리 변동에 상승하는 자산군들, 그리고 이제 핵심이 이제 노랜딩, 미착륙, 즉 침체가 없을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SVB 사태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 이제 파산했던, 뱅크런으로 인해서 파산했던 사태인데, 이 사태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걸로 인해서 미국의 연준이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리먼 사태 때와 비일척할 정도로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이제 시장에 풀린 거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서 경기에 이제 큰 충격을 막기 위해 사용했던 건데, 요게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시장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 자금으로 돈이 몰려서 상승했던 모습. 중요한 거는 S&P 500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한 13% 상승했는데 특정 종목 한 5개에서 7개 종목만 47% 상승했고, 이 종목들을 제외한 종목들의 상승률은 5% 정도밖에 안 됐던, 즉 특정 기술주들에 몰려서 이제 상승이 일어났던 부분이 이번 상승의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게 증시로만 가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은행의 예금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금리 매력으로 인해서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뱅크런을 촉박할 수가 있고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1, 2년 내에 금리는 최종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장기적 관점,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 좀 더 볼 때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침체가 오냐 안 오냐, 그 포인트가 중요한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금리는 이제 크게 보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다만 이제 금리가 고점인 타이밍을 이제 잡고 하는 게 이제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측면에서는 단기채나 고정금리 자산, 그리고 금리 종료, 인상 좀 금리 꼭대기인 거죠. 꼭대기에서 이제 꺾일 때는 이제 장기채나 우량회사채. 그래서 이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장기 채권, 장기 국채, 그 중에서도, 왜냐면 파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채보다는 국채 쪽을 좀 더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회사채를 사더라도 좀 우량한, 파산할 확률이 적은 곳을 투자하셔야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이제 다시 주식이나 부동산, 전형적인 이제 투자 자산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시점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침체가 올 거냐, 아니면 침체 없이 지나갈 거냐.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지만 이게 조정받을 확률이 있다고 보는 시선이 또 많다 보니까 채권에 들어가야 되냐, 혹은 이제 주식에 들어가야 되냐 혼동을 할 수 있는데, 항상 6개월 정도 혹은 3개월 정도 미리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채는 이제 금리가 크게 내려가진 않았지만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라서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채, 국채를 이제 더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주식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페이지입니다. 원래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걸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착륙이 될 것 같다, 노 랜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원인으로 이제 크게 보는 게 두 가지. 제일 쉽게 하는 게 이제 물가, 그리고 포인트가 이제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게 이제 노동. 미국의 경기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는 줄어들지 않는 거고 근원 물가라는 게 잡히지 않고 있어서, 노동이 둔화돼서 실업률이 상승하거나 급등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노동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물가가 잡히든 아니면 덜 잡히든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실업률을 먼저 살펴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전 미국 실업률들을 다 보더라도 역대급으로 지금 낮은 실업률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서 일할 곳이 많다는 거라서 지금 미국의 그 인건비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CPI가 물가 상승률 지수를 보더라도 아름답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제 에너지나 이런 거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요게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안 잡히고 있어서 요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왼쪽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요 일부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전체적인 물가 지수가 내려가는데도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최근 뉴스를 좀 접해보면은 미국 앨런 그분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중국을 찾아가겠다 해서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이유가 실업률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차라리 다른 거를 확 줄여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원하는 2% 3%대로 낮추면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저렴한 이제 제품들을 수입해서 이용하면은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원하는 수준만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이유가 로 이제 방문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던 미국 채권들을 많이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미국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조차도 지금 원하는 만큼 경제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양책이 너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미국과 다르게 연초 대비 이제 한 10% 가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역시도 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시점이 많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구성은 긴축 국면, 즉 돈을 흡수하는 국면, 완화 국면,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축은 금리를 인상, 완화는 금리를 인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긴축과 완화의 중간 지점, 변화하는 지점 사이라고 보면 돼서 조금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돈을 넣어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완화하는 국면에 있는 자산들로 투자하라는 게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근 이제 재밌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더 갈 거라고 베팅하는 상품이 나온다. 포인트라서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수익률에 마이너스 15%까지 나면은 회사가 책임지고 손해를 메꿔주겠다. 대신에 무조건 뭐 장점만 있진 않겠죠? 10% 이상 수익부터는 회사 측에서 가져가는 수익의 일부를 좀 떼가겠다. 라는 거라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나온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마이너스 15%까지 보장을 해주고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우리가 그만큼 떼어가겠다는 거는 회사가 보는 입장에서 그만큼 이제 증시가 더 상승할 여력이 크다. 즉, 노 랜딩. 침체에 올 확률이 되게 낮아졌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연착륙, 경착륙에서 이제는 이제 착륙을 하지 않고 노 랜딩. 침체가 없이 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의 경제, 고용 상황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많은 투자 자산이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앞서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가 방향성이 이제 정해져지지 않는 거죠.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 편하게 적립식으로 국가지수에, 그러니까 미국의 뭐 S&P 500이나 이런 국가지수에 투자하는 형태로 조금씩 사모으기에는 되게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